네, 그래서 목차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편하시겠다 싶은 것이 이 호암산성 주변의 역사적인 그 지리적인 변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들, 그 다음에 호암산성과 관련된 산의 이름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그 호암산성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관련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제 관방시설의 성격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기우제가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네, 뭐 호암산성이 어떤 산성인지는 대부분 가보셨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갔고요.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쭉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약간 주목을 해야 될 것이 1972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곽 같은 경우는 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이 기념물이 국가유산으로서는 이제 사적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지금 한옥물에 집중을 해서 이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9년부터 90년까지 최종택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1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도 한옥물 및 주변 산성지라는 명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에 가서 호암산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호암산성의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 호암산성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호암산성에 대한 토기, 그 다음에 숟가락, 그 다음에 이제 집수시설, 그 다음에 관방시설, 나머지 집수시설과의 비교, 그 다음에 이제 호암산성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연구, 요 정도로 부분적인 연구만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호암산성에 대한 연구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사 지리적인 배경에서 호암산성 일대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사기 기록에서 네, 고경현이 본래 고구려의 잉볼로현이었다. 경도왕 때 이름을 붙여서 금주라고 하였다. 요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고구려 이제 신라가 여기로 진출하기 이전에 호암산성 주변의 지명은 잉벌로현이었다. 이 잉벌로현이 757년에 이제 고경현으로 이름이 바꾸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구려 때 잉벌로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백제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따가 이제 막 토론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잉벌로현이라는 명칭은 앞서 기와 발표할 때도 나왔지만은 고경현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계속해서 이 명칭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과거의 지명이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들은 익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기와에서 나왔듯이 네, 잉대네, 그 다음에 숟가락에서 나왔던 네, 잉벌레 모두 이제 잉벌노와 관련된 지명이 남아있는 네, 금성문 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경현이 고려 초에 가면은 이제 금주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한자로 이제 금주, 검주라고도 읽을 수 있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금으로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벼로는 이제 시흥이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사용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1413년에 금주가 금천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네, 아직도 보면 큰 도시 중에 뭐 전주, 나주, 홍주 이런 데서 주자가 있는 것이 있지만 좀 군현의 규모가 좀 작은 이런 것들은 조선 초에 이제 주자를 산이나 천으로 개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금주가 금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금천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다가 1795년 정조 때 이제 시흥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때 고종 때라서 이제 시흥군이 됩니다. 네, 이 지도에서 시흥군의 규모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현재 지금 금천구가 있는 부분은 이제 동명, 그 다음에 안양시 일부까지 아마 포함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이제 계속 분부가 됩니다. 이제 63년에
시흥군이 일부가 이제 서울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영등포구가 됐고요. 영등포구에서도 구로구가 떨어져 나오고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떨어져 나오면서 지금 1995년에 서울시에서 광진구하고 금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분류된 구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기간 동안 걸친 행정구역의 변화 속에서도 금주, 그다음에 시흥의 핵심적인 치소는 모두 현재 이 금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호암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조선시대 때 신전 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이제 지리지에 보면은 호암산에는 그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호암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윤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금천 동쪽에 있는 산에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어서 호암이라 부른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다, 내지는 산 자체가 호랑이 형상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별도로 호암산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금천, 금주의 진산, 가장 중요한 산이다라는 의미에서 금주산 내지는 금지산이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기록에서는 이제 호암산하고 금지산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호암산은 금주산, 금주산은 금지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아는 이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관악산입니다. 이제 관악산 자락에서 이렇게 지금 산줄기가 내려와서요. 아래쪽에 있는 산은 삼성산,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것은 금주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동그랗게 두 개 점이 있는 것은 산성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금주산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이제 호암산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호암산성과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지금 호암산성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고요. 네, 성종 12년에 만든 이제 동국여지승남, 신정 동국여지승남은 1531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호암산성이라는 명칭이 보이고요. 석축이며 둘레는 1681척이다. 성 안에는 대지가 있는데 날씨가 가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여지도서에 보면은 역시 이제 호암산성의 명칭에 이름이 대지가 아니라 이제 용추라는 이름으로 보입니다. 용추가 있는데 본현의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다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기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으로 지내는 기우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기우제와 함께 특정 지역에서도 지방 수령이 직접 지내는 기우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암산성에 있는 연못, 대지, 용추는 지역의 금천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신증 동국여지승남에서는 고적조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적은 옛 유물, 옛 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암산성은 고적조에 실렸다면은 이제 조선 전기부터 이미 성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 기록에 보면 이제 호암산 고성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 보면 이 기록만 보면은 이제 호암산성이 관방시설, 이제 군사시설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로 널리 사용됐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호암산성 집수시설에 관한 이제 명칭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그림처럼 그린 회화식 지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750년 해동지도, 19세기 초에 광여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호암산입니다. 호암산이고 지금 산성의 위치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광여도에서도 역시 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은 이제 크다, 큰 우물이다. 여기서 이제 한 우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1871년에 이제 시흥구 지방지도에 보면은 호암산에서 이제 용추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대지라는 것은 이제 큰 연못이다라는 뜻이고요. 한우물, 한정, 용추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호암산성에 있는 집수시설의 명칭이 불린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제시대 때 이제 후암산성에 대해서 이제 근대적인 기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1916년에 지금 조선총독부에서 그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을 벌립니다. 이때 국유림 조사 사업을 벌리면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제가 안정기 때 그 한반도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을 고적조사를 하게 되는데 고적조사 자료에서는 현재 후암산성은 누락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때 국유림 조사 사업이 결과가 조선 보물 고정 조사 자료라고 해서 1942년에 발간이 된 책자에서는 호암산 정상에 있는 호암산성지라고도 하는 둘레 약 800간이다. 대부분 우뚝 솟은 천연의 암석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앞서 아마 산성의 현황에서 내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북쪽 방향의 토루는 약 100간 있고 북서쪽에 성벽이 현재 잘 남아있으니까 그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방형의 가공석으로 된 집수지가 있다라고 해서 1616년에 앞서 지금 한우물 제1한우물에서 보셨던 조선시대 석축 부분에 호화 석축이 있는 집수지가 이때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국유림 경계도에서 이 확대를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제1한우물입니다. 약간 직사각형의 모양과 방향, 현재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일부 남아있는 성벽이나 범위도 현재 조사와 상당히 이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해방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실 학술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72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 이 한자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한나라 한자의 우물정자가 아니라 하늘천자의 우물정자였습니다. 천정으로 표기해서 이제 한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용추가 아니라 이제 용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자랑 고자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사실 한우물, 우물이라고 하면은 물이 용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조사 결과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우물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우물에 대한 명칭은 조금 정리가 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988년에 이 한우물에 대한 이제 보수 공사를 지금 아마 구로구였을 것 같은데 구로구 시절에 준비를 하면서 이때 이제 금성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측 조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 문서를 정리하다고 하긴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설계한 이후의 모습을 그린 부분이고요. 네, 방향은 제가 좀 틀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조선시대 호화석축, 신라 호화석축 발굴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강문화정에서 분석한 내용과 처음에 조사했던 내용에서 상당히 참고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발굴조사 이전의 자료들도 직접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제 보수가 된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호암산성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고학 자료를 근거해서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 사진은 항공 사진은 이제 그 백제 때 주요 유적들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백제가 고구려가 연결되는 이제 임진강을 건너가는 자비룡로, 그 다음에 노령 방향으로 하는 삼남로가 서울의 삼성동 일대에서 지금 남태령을 건너서 의왕의 모락산성, 화성의 최근에 확인된 황계동 토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천구 일대를 통과하는 한강 서부 횡단로라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 교통로 정도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백제시대 관방신도로는 지금 15원 광명 도덕산 보루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왕의 모락산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보시는 안양천 일대를 감지하기 위해서 백제 때는 관방시설이 설치가 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제가 475년에 이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이 지역은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구려 때 지금 그 호암산성 주변, 안양천 주변에 어떤 고구려 유적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일단 중심적으로는 고구려는 이제 남평양, 이제 아차산 일대 보르군, 그 다음에 그 백제의 한성이었던 지금 송파구 일대, 이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그 유적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호암산성 옆쪽으로 있는 안양천에서 안양천 서쪽으로 서울 천왕동 고분군, 그다음에 광명 소화동 고분군, 그다음에 지금 문학산성 아래쪽에 있는 인천 선악동 유적에서 고구려 유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천 선악동 유적은 아마 서해안을 통해서 지금 호암산성 방향으로 오는 루트에 있던 고구려군이 남겼던 흔적으로 보이고요. 천왕동 고분군은 고구려 고분이 이제 신라 고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으로 고구려 계통으로 이제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광명 소화동 고분군에서도 3개의 고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한 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 고분이다라고 보신 분도 있고, 이제 고구려 고분으로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안양천 일대에서는 지금 고구려의 관방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신라가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제 551년에 신라 백제가 나제 동맹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고, 신라가 이제 백제를 몰아내고 553년에 한강 일대에다 신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신주를 설치한 이후에 6세기 중반경에는 사실 어느 지역의 신라의 성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나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 갑자기 굉장히 많은 영역을 확보하게 됐을 때 이 신라 사람들이 여기 있는 지역민들을 동원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신라 땅에 있던 사람들 데려와서 성들을 한꺼번에 쌓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심적인 취소나 교통로의 중요한 지점에 일부만 아마 성을 쌓게 됐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안양천 일대까지는 아마 산성을 쌓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6세기 후반에 가면은 한강 이북 지역의 상황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강 이북 지역을 이때 차지해서 계속 신라가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통설이지만,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은 토론 때 아마 나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한강 이북에서는 고구려와의 경계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강 이북을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이제 603년 고구려의 이제 북한산성 침입을 격퇴한 이후에는 더 이상 고구려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은, 이 시기에 한강 이북 지역의 위기 상황을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기가 발표할 때 나왔던 이제 독산동 유적이 주목이 됩니다. 독산동 유적하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부청 바로 앞쪽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이 일대가 독산동 유적이라고 해서 조사가 됐었죠.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여기는 이제 육군 공병부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분산시설이 있던 자리에 뭔가 호암산성과 연결되는 것 같은 유적이 나와서 더 주목이 됐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또 지금 부청의 남쪽으로 지금 대안전선 부지, 얘는 이제 시흥동 유적이라고 해서 유사한 성격 유적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은 지금 안양천에서 뭔가를 물자를 나르거나 군부대가 직결해서 호암산성과 연계가 되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독산동 유적에서는 굉장히 아마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지하층이 파괴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유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제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면요, 안양천의 방향과 따라서 도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호암산성 방향으로도 도로가 이렇게 있고, 세부적으로도 잔 도로들이 많이 확인이 됐고, 이 안에 이제 빼곡하게 건물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방향을 표시해서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도로로 가서 이제 호암산성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독산동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군립지 건물, 군립지 건물이라는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동남아시아에 가면 이렇게 떠 있는 건물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주로 이제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창고 기능의 건물로 많이 사용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기는 창원에 있는 이제 다오리 부분에서 나온
신라 때 고산가옥 하늘에 떠 있는 가옥을 말하는데 대체로 이게 이제 뭔가 창고 역할을 한다면은 이 창고가 물론 중복이 되어 있긴 하지만 백항기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주거 용도의 유적보다는 뭔가 물류를 나누거나 군사적인 용도의 시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6세기 후반경에 이제 그 고구려에 대응해서 한강 남쪽 지역에 군사적인 정비를 하면서 만들어진 유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시흥동 유적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그 대한전선 공장부지 부분은 아래쪽이 날아가 버렸고 일부 주차장 부지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중복된 상태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나 그 유물 양상은 독산동 유적, 여기가 독산동 유적, 여기가 부청, 여기가 시흥동 유적입니다. 이 일대가 대부분 유사한 성격의 지금 주거지들이 지금 건물군들이 배치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호황산성이 언제 축조가 됐느냐? 네,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 기하별팔제도 나왔지만 언제부터 모르지만 7세기 이렇게 했듯이 이게 6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는지 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계속해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와만 본다면은 독산동 유적에서 나온 기와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산지의 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지 아니면 독산동 유적이 먼저 만들어지고 호황산성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부분도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지만 일단은 7세기를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심적으로 사용된 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규모를 보면은 지금 하남에 지금 한산주에 치수였던 이성산성이 1665m, 한강 이북에 북한산주, 나중에 한양 분해 취소인 아찬산성이 1034m, 호황산성은 1547m가 되기 때문에 성의 규모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현재 6세기 후반, 7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는 토기편이 지난번 조사에서 제가 가서 봤을 때 딱 한 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직수시설과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성을 쌓았는지 관련되는지 앞으로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방시설의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일단 나당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군사적인 용도의 성격이 점점 약해지고 대부분 이때부터는 행정 취소로 성격이 바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호황산성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그 관공서가 있었을까? 행정 취소로 쓰였을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군사적인 용도가 전혀 없었을까? 네. 일단 고려시대 때 가면은 큰 군사적인 충돌이 있는 것이 대몽 함정기가 되겠습니다. 몽골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이제 6차 침입 때는 저희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기 올라올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에 가서 피난성을 쌓게 되는데 이때 삼성산, 지금 그 호암산보다 조금 높죠. 삼성산에 이때 삼성산성, 영랑성이라는 성이 축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고려시대 때 성이고요. 호암산성은 그러면 사용되지 않았을까?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성벽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발표에서 9-9지역 성벽 중에 지금 서벽 쪽인데요. 지금 성의 돌 모양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붕괴된 부분을 쌓은 것인데 이게 통일신라 때 보충을 하셔서 다시 쌓은 건지 고려 때 다시 쌓은 건지 이런 부분도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영안선초 고려 말에 또 왜구들이 그렇게 이제 한반도를 침입하는데 기록을 보면은 1378년 2월에 안산을 통해서 금주까지 왜구가 들어왔었고 8월 달에는 양천을 통해서 금주로 들어온 기록이 있어서 이때 아마 왜구를 피해서 입보를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임진왜란 때 호황산성이 재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지역사 입장에서는 선거이라는 분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사판찬위원회에서 1997년에 나온 기록을 보면
한우물은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을 앞두고 선거의 부대가 진을 치고 군용 음용수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곽에는 신라의 산성이 축조되어 있다라고 해서 선거의 장군이 행주 대첩을 앞두고 호암 산성이 주둔하면서 이 한우물에 있는 물을 음용수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에도 없는 부분인데 요거만 보고 이걸 사실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고 한강이 왜군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때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전라도 근안병이 올라오다가 광교산에서 참패를 당하고 주춤해집니다. 이후에 1년 뒤에 한양 탈환을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때 잘 아는 독산성과 세마대, 이때 권율 장군이 독산성에서 왜구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양 탈환의 임무를 맡고 호암산성 옆으로 지나가지고 양천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양천에서 도하를 해서 행주산성으로 넘어가는 이 코스가 기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암산성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료집에도 나왔지만 시의원 기사를 보면은 권율은 그의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4,000명을 선거위로 하여금 거느리고 양천강 언덕에 진을 치게 하고 자신은 정병을 거느리고 고향의 행주 성산으로 옮겨 진을 쳤다. 가장 이른 기록입니다. 근데 이 기록이 뒤에 가면은 이 양천강의 언덕이 금주산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금천의 광교산, 다들 아시지만 광교산은 지금 호암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뒤섞인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들도 사실은 뭐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금주산, 호암산성, 선거에가 왔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가장 이른 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면은 행주대첩과 관련된 기록을 보려면 행주산성에는 행주대첩비 1602년에 만들어진 비를 보면 될 텐데 마멸이심에서 글자를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후에 만든 인조 때 1631년에 이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비를 만든 내용에는 금주산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선왕조 실록에는 양천강의 언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 2월 17일 날 비변사, 24일 날 처음에 이제 선조한테 승적 보고를 했던 내용은 사관이 아마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에 혼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27년에 비변사 보고에서도 선거위가 노량으로 가서 옮겨서 주둔을 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금천에 금주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양천 쪽에 있다가 지금 노량진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강 이남을 방어하는 데 선거위가 주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호암산성은 이제 사실 제사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집수시설이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성벽을 터지는 것을 방어하는 힘도 있을 것이고 주둔하는 군인들이 먹거나 생활 욕수로 쓰는 용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부가적으로 뭔가 제사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이라는 것은 생명, 그다음에 보장처, 그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부활의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를 참고를 한다면은 특히 집수시설에 좀 제사적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당 전쟁 이후에 이제 지방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고 이런 성곽 자체가 이제 제사나 의례 공간으로 변경이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시대, 고려 시대 때 주요 거점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거나 기후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유교 국가가 되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왕의 대리인 지방 수령은 기후제를 지내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기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기록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비가 오면 나라가 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기후제를 지내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암산성에 조선시대 개축된 집수시설은 뭔가 기후제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지금 제2한우물 옆에서 나온 연꽃문양, 연꽃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뭔가 제2적인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시대 때 이 집수지가 언제 만들어졌나 끝내야 되죠.
언제 만들어졌나 이 기록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지도서 조선 후기의 기록인데요. 금지산 맨 꼭대기에 이제 용추라는 용추가 있다. 움푹 꺼진 웅덩이가 저절로 둥근 연못을 이룬 매우 깊은 습지인데 환히 들여다 보이는 물의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저희가 본 그 한옥물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중간에 뭐 이 용추에다가 뭔가를 빠뜨리면 네, 한강의 방화구, 그다음 유릴리의 대야택에서 물건이 툭 튀어나오더라. 예, 그 공간 어프라는 이런 약간 믿을 수 없는 민담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전하는 말에 연못에는 신성한 용이 살고 있는 곳이므로 날씨가 나오면 정성스럽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굉장한 효용을 거둔다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 후기 때 움푹 꺼진 웅덩이에 저절로 둥근 연못을 이뤘으면 저희가 본 조선시대 때 집수 호환 석축은 이보다 이후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16년에 일제시대 때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죠. 네, 이게 근데 심지어 1899년 시흥 분지, 시흥 읍지에도 이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도 저 모습이었다면 일제강점기 때 저걸 보수했나? 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지도서가 혹시 맞고 시흥 분지가 틀렸다면 19세기에 보수됐을 수도 있지만 여지도서 자체도 잘못된 내용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산군 때 한양 주변을 금표를 세워서 그 주변을 황폐화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종 때 와서 기우제가 지내는데 그 호암산성에서 지내면 굉장히 효염이 있더라라는 내용을 전하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 혹시라도 중종 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호암산성에서는 이 집수지, 특히 그 기우제 때 가장 핵심은 비가 도저히 안 오면은 호랑이의 머리를 잘라서 불에다가 던지는 게 있습니다. 침호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호랑이와 용이 상극인데 용이 호랑이가 싫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물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호암산은 산 자체가 호랑이산입니다. 이 호랑이산에 있는 연못에다가 제사만 지내면 알아서 용이 승천한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장의 역할을 담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호암산성의 제1한옥물에 석구지라고 적혀있는 돌이 뒤집어진 채로 꽂혀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추, 대지, 한옥물 이것이 석구지라고 분명히 불렸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왜 뒤집어져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구상으로 보이는 것도 해태냥, 그것도 이제 기록이 없어서 아마 이 석구가 저 석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충청도 금산에 가면은 용호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호랑이상 옆에는 용상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용이면 아마 기우제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석구상이 호랑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산 자체가 호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민속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다 정리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호암산성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의 대모산성 같은 경우도 17차 발굴조사, 그 다음에 하남의 이성산성도 뭐 10몇 차 발굴조사, 연차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그 성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호암산성을 이제 3차례 발굴조사를 했고 아직까지 밝혀진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 금천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금천구의 자산들이 더 밝혀질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호암산성의 역사적 전천 과정의 내용을 통반 자료를 들어서 유서와 같이 좀 밝혀주셨습니다. 워낙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좀 넘어섰는데요. 바로 다음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호암산성의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양시은 충북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양시현입니다. 저는 앞에 여러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앞으로 화엄산성이 어떻게 정비복원을 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기 때문에 조금 아마 내용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부분은 화엄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정비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에 충분히 그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화엄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의 모습들은 기본적으로 신라 때 성벽이라든가 또는 이 조선시대 한우물을 아까 우리 청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라의 그런 집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엄산성이 가장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금천구의 역사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인골로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잉대내라고 하는 기와라든가 아니면 아까 최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이 청동 숟가락의 뒤쪽에 쓰여져 있는 잉벌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했을 때 행정구역으로 삼았던 인골로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실제 자료로서 이 화엄산성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 금천구 역사에 가장 그러니까 이런 기록으로 보면 가장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우리 설명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이 한우물에서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사용된 이 우물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또 그 우물지 바로 인근에 석구상이 있는데요. 이 개 모양의 이 석상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 번 나왔지만 해태냐 또는 개 모양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냐 이거 상관없이 사실 이런 전승들이 이 화엄산성에 있던 여러 문화유산들을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엄산성과 한우물 석구상을 가지고 이 자산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잘 이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과거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둘레길도 다니고요, 등산도 다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관광 자원도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역사 문화 자원을 함께 활용을 해서 이런 관광 사업으로 삼는다든가 또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추세들이 이 문화유산과 함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산성을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화엄산성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정비복원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정비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법에 해당되는 지침을 통해서 몇 가지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앞에서 발표했던 발굴사 내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2014년에 금천구에서 앞으로 화엄산성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마련했고요. 그게 바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조금씩 이 정비와 활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이 화엄산성 같은 국가 사적은 10년에 한 번씩 이 현실에 맞게끔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현실에 맞게끔 조금 더 그 정비 방향도 설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금천구에서 이 호암산성을 가지고 이제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이 종합정비 계획을 다시 한번 리뉴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고요. 또 성곽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정비 복원을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과 완전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다만 성곽의 수리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0년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한우물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었고, 앞서 우리 이 한우물이 먼저 서울시의 유형문화재였다가 이후에 한우물 및 그다음 주변 산성지로 국가사적이 되었고, 다시 최근에는 이제 호암산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4년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했을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성벽 라인이 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2014년에 이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정밀 지표사를 했더니 성벽의 라인이 이 아래쪽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등산로를 짜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10년 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각각의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그 한우물과 제2우물지 및 그 주변 건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조사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 발굴해서 이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6단계의 조사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1단계 조사 내용은 좀 전에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6단계 중에서 사실은 이제 1단계가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다른 곳은 발굴하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산성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아직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통일신라기에 분명하게 중점적으로 사용이 됐고, 그게 고려까지 이어져서 조선시대에는 성벽은 아니지만 한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을 통해서 기우제를 지내고 하는 양상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호암산성의 모습은 어땠을까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대략 성벽이 이렇게 둘러가고 그 중간중간에 건물지가 있는데, 아마 혹시 이 제2우물지, 지금 발굴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우물지는 어쩌면 주변의 건물지하고 연결돼서 주변 건물지의 정원으로서 뭔가 그런 경관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만 추론할 뿐이지, 사실은 호암산성의 어떤 모습이 밝혀진 건 아닙니다. 또 호암산성에 현재 남아있는 성벽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언제 축성이 되어서 이게 언제 개축이 됐고 현재의 모습으로 되었는지는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필요한데, 아마도 성벽과 문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성벽들이 그나마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벽에 대한 기본 현황 자료에 대한 그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3D 스캐너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성벽을 놓고 장비를 놓고 그냥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사다리 놓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디지털로 성벽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현황 측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자료들을 일단 모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정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학술조사는 기존에 6단계에 걸쳐서 기본 내용을 세운 게 있기 때문에 2단계와 3단계에 해당되는 성벽과 문제된 조사를 좀 시행을 하고 더불어 성벽의 현재 모습을 좀 기록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호암산성을 어떻게 정비복원해서 시민들에게 좀 돌려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우리 부총장님이 계셨었는데요. 제가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호암산성 역사문화계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부총장님의 공약 사항이어서 홈페이지에도 중요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침 그러면 잘 됐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밀어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역사문화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호암산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등산로를 내고 그 탐방로를 내서 시민들이 호암산성의 가치를 잘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발표하기 전에 호암산성을 좀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현재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나? 라고 봤는데 그 호암산 아래는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서울 둘레길과 함께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탐방로가 좋은데, 사실 호암산성 중간에는 등산로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고, 사실 우리가 산성에 올라가면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그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산성이라고 하는 걸 느끼려면 한우물이나 우물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벽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여기 석축 성벽이 있네? 이거는 무슨 이게 정말 산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소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호암산에 등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산도 하면서 호암산성의 의미도, 역사적인 가치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벽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탐방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호암산성에 가시면 우리 한강문화재연구원이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발굴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각각의 이유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석굴상 앞에 가면 석굴상 뭐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각각의 그 중요 탐방로에는 도면과 함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냥 굉장히 밋밋한 그 안내판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통일신라 때 이 호암산성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다 요새 휴대폰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잘 이용하기 때문에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동영상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만 호암산성의 모습들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우리가 휴대폰에서 그냥 바로 볼 수 있다면 그 현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조금 더 호암산성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좀 현대식으로 그런 지침에 맞게끔 정비하되 조금 디지털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에 그 성벽 내측 탐방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 성벽과 함께 이제 호암산성의 아래쪽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와 그 다음에 이 호암산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읽는다고 호암산성에 대한 역사의 가치나 이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함께 이런 것들을 조금 연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이 유적과는 상관없는 지금 서울 둘레길에 이 한우물 관련된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 앞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입니다. 근데 이런 호암산성 해놓고 이 사진을 제시하면 이게 산성의 가치를 느낄 수 있나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안내판도 시민들이 좀 탐방할 수 있게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사실은 표지판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각의 이제 그 담당 부서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천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 그런 통일성 있게 좀 가볼 수 있게 좀 정비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주변에 보실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성벽들입니다. 성벽을 복원해서 현대 성벽을 만드는 것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통일신라 때 성벽이나 조선시대 성벽의 그 각각의 그 당시에 기법으로 만들어진 성벽이 사실은 감동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성벽의 어떤 과도한 정비복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성벽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성벽들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이게 성벽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만 좀 해주고, 중요한 것은 성벽 바깥쪽은 낭떠러이기 때문에 성벽 인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러니까 전체를 다 둘러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화엄산성은 산 정상부의 성벽을 바깥쪽으로 쭉 둘렀기 때문에 못 보는 구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구간, 바깥쪽에서 전체를 다 둘러볼 필요 없고요. 잘 남아있는 구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둘레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둘레길은 총 21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하, 중, 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역사문화장, 어떤 거는 경치, 어떤 거는 자연생태 이렇게 해서 좀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호암산성 아래는 제12코스에 해당됩니다. 관악산역 1번 출입구에서 석수역까지 이렇게 쭉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지금 산책 등산 이 탐방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서울 둘레길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암 늘숲길이라고 하는 이 길 자체가 현재 이 서울 둘레길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근처에 호암산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 호암산성을 찾으려고 한다면 호암산에 등산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코스를 호암산을 통과해서 조금 편리한, 조금 쉬운 코스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이 아래에서 그냥 호암산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한우물 전망길이 있는데, 이 한우물 전망길은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리 올라갑니다만 좀 험하다, 그래도 가볼만하다, 경치가 괜찮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냥 누가 이 둘레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겠습니까? 사실은 호암산성이 있으면 그 코스를 좀 개발해서 호암산성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훨씬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호암산성 역사문화길을 좀 서울 둘레길고 편입하는 좀 방안을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서울 둘레길은 요 호암산성의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고요. 이 호암사에서부터 호암산터에서 이 아래 원래 등산로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조금 편리한 구간들을 좀 만들어서 등산로나 산책 구간들을 좀 해주면, 그래도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힘들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가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 제 유물지는 조사가 완료돼서 일단 임시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이미 덮어놨는데도 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어서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통 발굴을 하면 흙으로 복토라고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굴하는 석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뭐 약간의 표시를 해서 여기에 제 우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 정도가 될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물이 계속 난다면 결국에는 이 흙을 덮더라도 여기가 계속 젖어 있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그러면 한우물처럼 여기를 조사가 끝나면 조금 복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근에 세종의 운주산성이라고 하는 산 정상부입니다. 산성 안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원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런 식으로 우물지에 이 근처에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여기서는 사실 캠핑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우물지를 조금 더 보기 좋게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들은 조금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복토하는 것보다는 제 우물지도 한우물처럼 복원해서 정비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우물은 우리 금천구나 아니면 그 신문 기사에
한우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그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 또는 이거는 사실은 5월입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더워지면 원래 가을의 그 예쁜 한우물의 모습이 아니고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주변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그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정비 과정에서 야간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제2유물지나 제1유물지에 지금 보시는 이건 인천의 문학산성의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우리 아까도 잠깐 우리 문학산성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문학산성에 이렇게 해서 사인물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사진 찍는 명소로 활용하게 되죠. 여기는 제 딸이 지금 이렇게 저 사진 찍어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그런 과하지 않으면서 산성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 정상부라서 굉장히 그 주변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재미 요소를 좀 도와주는 정비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탐방센터하고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입니다. 지금은 산 정상부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불꽃건축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암자에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국가사적은 그 여러 사람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산 정상부에 꼭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호암산성을 갈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암산성을 가기 위해서는 산 탐방로 입구나 이런 부분에 주차장, 탐방센터, 화장실이 갖춰져 있어야만 거기에서 출발하거나 돌아온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주차할 수도 없고 저기 이 화합사 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변 여러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호암산성을 조금 활용도 해야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은 벽산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실 지금 청사초랑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도 계단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이 엘리베이터도 타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이 등산로까지는 정비가 잘 돼 있는데 아파트로부터 통로나 이런 데는 전혀 그냥 보통 이렇게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을 아깝잖아요. 조금 잘 정비해서 호암산성의 역사나 금천구의 역사나 또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탐방로의 초입구의 어떤 그런 환경 개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인데요. 제가 금천구 보니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문화유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국가유산청, 예전에 문화청이라고 불렸는데요. 여러 지방유산, 그러니까 국가유산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주고요. 또 예를 들면 교육도 시키고 또 이 문화재를 이용해서, 문화유산을 이용해서 뭔가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교육나눔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천구에서, 금천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물론 예산은 국가유산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우리가 금천구의 문화유산이니까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좀 더 잘 이용하고 써먹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방안도 막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잘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은 지금 금천구의 그런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암산성은
사실은 이제 시대는 떨어집니다만 조선시대에 이런 종전 행차 재행사가 이 근처로 내려가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포함산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들거나 또는 문화산 야행 같은 것들을 저녁에 하는 것들을 포함산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앞서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통일신라와 관련돼서 삼국시대 이 신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문화 자원들, 그리고 고려시대에요 조선시대의 한우물과 그 다음에 석구성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개발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에 현재 문화청에서 국가유산청에서 9월달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업도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 호암산성, 한우물, 석구상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시 사업에 활용하면서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암산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경관적인 자연 경관의 요소, 또 호암산성과 관련된 그런 역사문화적인 자원, 조선시대의 그런 흥미진진한 전승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호암산성을 조금 더 정비하고 스토리텔링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호암산을 찾고 그 의미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지금 53분인데요. 4시 5분에 다시 이제 좀 자리 정비 그동안 하고 4시 5분부터 종합 토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